반갑습니다. 5차 실전평가 우수작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초 디자인 문제가 제시된 소재 종이배와 천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시오라고 주제가 나왔어요. 자,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종이배가 움직임이 있는 소재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천이 생각보다 그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이는 쉬운데 천이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천 같은 경우에는 줄무늬가 있고 이 종이배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특징도 잘 살려서 표현되겠죠?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네, 종이배에 무늬 없는 그 밋밋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줄무늬 천에 무늬를 조화롭게 잘 써야겠죠. 그러면 우수작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 종이배하고 천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제로 보통은 종이배를 쓰겠죠. 네. 근데 이제 종이배를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선생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종이배랑 종이 비행기 그리고 다트처럼 움직임 있는 소재들은 그 움직임을 표현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들 보면 잔상이 들어있어요. 종이배에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뭐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우수작 중에서 이렇게 잔상이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움직임이 잔상이 없는 그림들보다는 좀 돋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있는 소재들은 꼭 잔상을 표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만들어진 그냥 종이배긴 하지만 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배가 천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걸 잔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진짜 배처럼 그려주면 좋죠. 네. 그래서 종이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뭐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제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상을 넣어주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쌤 있잖아요. 종이배는 밋밋한 소재여서 주제부에 쓰니까 약간 허전하던데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을까요? 종이배 같은 경우에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묘사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묘사할 걸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종이배를 실제로 접어서 보면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종이들이 접혀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을 보면 여기에 한 5-6장 겹쳐져 있거든요.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현하면 묘사거리가 좀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이배와 같이 등장한 지금 천이죠. 자, 이런 천들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없는데 천이 한번 종이배에 들어가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허전한 부분을 한번 나눠주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 허전한 개체들을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제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네. 원장님, 천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줄무늬가 있는 천이어서 이 천의 결 방향 같은 걸 조금 잘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 진출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천의 결 방향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 배도 진출 방향이 이쪽, 천 방향도 이쪽. 마찬가지로 천 방향과 배의 진출 방향을 같이 일치시켜줘서 이 시선의 움직임을 같이 이제 통일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연출을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천에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많이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걸 펼쳐보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근데 가운데 쪽은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폭이 좁아요. 이런 거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형태가 드네요. 조금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선생님 보실 때 천에 대한 주안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보니까 파도 치는 모양의 천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그림이나 이 그렇죠. 그림처럼.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그림보다는 주제부에서 이렇게 굴곡이 많이 생기면서 혹은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림들이 일단 시선을 확실히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주제부의 네. 강한 느낌, 주제부가 좀 약한 느낌. 대신에 이제 유의할 점이라면 이런 부분은 강조점인데 이 강조점이 지금 다행히 이 친구는 주제부에만 있는데 여기도 있고 뭐 그림 전체적으로 강조점이 생기면 좀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은 그런 면에서는 주제만 딱 살려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천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줄무늬 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이 생기잖아요. 이 그림은 이렇게 방향이 오고
이렇게 크로스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배를 얹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파도가 막 엉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만약에 이 선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그림이 좀 어렵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천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천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커튼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할 텐데 네,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종이배와 어울릴 수 있도록 대부분 물결, 뭐 파도 그런 식으로 다들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재들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 천과 이 배를 어떻게 활용하면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는 것도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배는 노란색이고 천은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천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는 배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천 같은 경우에는 면제기 때문에 아마 화면 전체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란색이죠. 자, 이 주제는 점제기 때문에 위치가 존재할 거예요. 지금 위의 그림과 이 그림을 보면 배의 위치가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왼쪽에 쏠려 있죠. 그리고 이 그림처럼 여기, 여기, 여기 하단에 지금 쏠려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아래쪽 그림 보면 배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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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지만 배경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림이 있지만 배경에서 균형을 채워줘요. 그렇다면 이 그림들도 이 뒷공간이나 혹은 이 상단이나 배경에서 이 노란색을 채워줬으면 아마 균형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채도 높은 노란색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쌤, 근데 저기 노란색이 너무 타 보이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가 하나의 면인데 이 면에서 요 정도 밝은 노란색에서 거의 블랙까지 가는 그럼 사실 평면인 상태에서 색 변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은 어떨까요? 밝은 부분은 면 전체를 조금 밝게 쓰고 어두운 부분은 지금처럼 면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어두워지게끔 그렇게 해서 밝은 노란색과 조금 어두워진 면이나 이런 그림자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림 보면 지금 이 그림도 한 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요, 여기 밝은 부분에서 어둠까지 조금씩 어두워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이런 그림들은 과한 거고요. 그래서 밝은 소재나 혹은 면이 한 면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색상으로 칠해주는 게 이질감이 덜하고요. 혹시나 이게 꺾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도 편차를 크게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계획해 볼 수 있겠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고명도니까 밝은 색이니까 배를 고명도로 밝게 쓰고 천을 저명도로 생각을 해서 파란색을 조금 전반적으로 어둡게 써서 고명도와 저명도의 대비, 예를 들면 이쪽에 그런 게 조금 보이죠. 밝은 고명도와 이 아랫면으로 처리를 해서 파란색을 저명도로 처리를 해서 이제 고명도 저명도 대비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끌어주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기서 대비가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질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이배의 질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이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뭐 막 심하게 구겨지고 했을 때는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요 정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살짝 구겨놨어요. 살짝 구겨놨는데 이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겨지는 게 조금 뭐 평가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약간 과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헬스장 다니는 배 같네요. 아까 근육질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근육질 같은 느낌? 뭐 천 같은 경우에도 막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 변화를 줬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시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 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약간의 구김을 가지면서 실제로 종이 질감 잘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리는 게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이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실기력이 좀 안 되거나 혹은 내가 묘사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소재가 나오면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묘사를 극대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소재와 다른 느낌일 수는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주제가 확실하게 잘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묘사라는 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확실히 점수를 잘 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평가에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성향도 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림을 여러 장, 뭐 수백 장, 수천 장 깔아놨을 때 눈에 보이는 그림들은 강한 그림이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강하게 표현돼서 들어간 이제 그런 묘사들이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데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묘사하는 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사진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묘사를 안 해버리면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미완성처럼 보이니까요. 반대로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묘사를 하는 게 장점이다 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바람에 이게 종이 질감인지 혹은 나무나 혹은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질감으로 표현된다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 기준은 담임 선생님 믿고 가야겠죠. 선생님께서 그렇죠, 네. 요 정도가 적당해라고 하는 거 믿고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쌤, 근데 종이는 찍거나 구길 수 있는 소재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종이가 나오면 일단 구기거나 찢는 거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종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학이나 종이배처럼 원래 그 형상이 확실하게 드러난 소재들은 너무 찢어버리면 이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주제부에서 지금 종이배가 반으로 갈라진다 그랬을 때 이게 종이배의 형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약간의 앞부분을 찢는다든지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찢어서 이게 해체되어 버려서 종이배 느낌이 안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그림에서는 뭐 종이의 질감이나 혹은 종이 찢는 거에 주안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천에 대한 연출, 그러니까 종이를 구겨도 된다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천을 잘 구기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 출제 취지를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천의 움직임 위에 이제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찢거나 심하게 구겨버리거나 태우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 출제 의도하고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공간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천이 공간감을 주는 요소로 굉장히 사용이 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천을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혹은 앞에서 옆에서 천을 이용해서 지금 파도 혹은 물의 느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배들이 있고요. 그래서 천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잘 표현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아마 공간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천은 면제잖아요. 이 면제나 아니면 선제로 돼 있는 이런 소재들은 길쭉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간감 내기가 굉장히 수월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양재 점제로 돼 있는 것들은 땅땅땅 나열식으로 가야 되니까 톤에서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 공간감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천을 잘 활용해서 공간감 내주는 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연출들 뒤에서 움직임을 굉장히 물결치듯이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배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연출을 어떻게 재밌게 해주는가 뭐 여기는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휘감아서 무슨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들어오고 있죠. 한편 보면은 내가 평소 때 하던 대로 외워서 했다 이런 느낌 들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연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공간감은 연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뒤에서 앞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간혹 이렇게 레이어로 앞에 있는 레이어, 뒤에 있는 레이어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예시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제부 표현한 다음에 배경부를 어떻게 표현할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천에서 분명히 공간을 내주기는 하는데 이 배가 같이 움직여줬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천의 움직임이 뒤에서 이렇게 위에서 하단부로 쑥 왔다가 이렇게 가지는데 배가 조금 여기 하나 더 있고 얘가 조금 더 배가 내려와 있었으면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게 조금 더 들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공간감은 나지는데 이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쳐다보는 공간이라든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